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네. 어떠세요? 저희는 그, 1학년 아이들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키즈폰. 네, 키즈폰. 네, 맞아요. 키즈폰. 그리고 시계로 되는 거? 시계로 맞아요. 되는 폰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통해서 이제 보통은 그 학교 후에 아이들 시간 관리 하셔야 되는 학부모님들은 꼭 연락이 필요하시니까 방과후 잘 갔는지 뭐 했는지 맞아요. 이런 걸로 보통 많이 1학년 아이들 구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게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키즈라고 오직 걸어놓으시는 연락 거죠? 네, 그렇죠. 오직 키즈라고. 연락만 되는 폰. 네. 저희 반 학생이 한 22명인데 한 16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6명 정도는 네, 아직 그냥 없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반절 정도는 휴대폰이 있고 반절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절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인 친구들이 몇 명 있고 또 아닌 친구들, 키즈폰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학부모님들의 교육관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고학년이 되면 아까 그 학급 소통 창구로 사용했던 그런 앱을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내일 활동은 무엇이고 주간 학습 안내도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게 굉장히 좋긴 하고 또 조별 과제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서로 언제 만나고 이런 연락의 용이함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정말 우려되는 건 뭐냐면 SNS 네. 학폭, 네.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정말 잘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1, 2학년 저학년 때까지는 굳이 휴대폰은 특히 스마트폰은 저학년 때까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네. 꼭 필요하다면 키즈폰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 나와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 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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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내가 몇 시에 집에 오게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거는 이제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만약에 4시나 4시 반이다. 그러면은 방과후 한 2개 정도 하고 돌봄 교실 조금 있다가 가면 딱 아닐까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돌봄 교실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방과후로 다녀오게 하고 하면 한 3시 반에서 4시? 네, 그때까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방과후 하면서 아이들이 친구들 많이 사귀어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방과후를 좀 신청해서 같은 반 아이들이랑 좀 같은 교실로 갈 수 있는 방과후를 신청하는 게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는 아마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일단 방과후 아이하고 대화를 좀 충분히 해서 아이랑 같이 방과후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본 다음에 아이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방과후 신청해 볼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다 싫다는데 억지로 또 하기엔 좀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어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방과후 활동이 물론 그 학교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때운다라고 표현한다면 뭐 저는 그거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진짜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왜냐면 맞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학업 시간 이외에 다른 것들 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게 하는 게 이 아이의 발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저의 아이가 간다라고 하면 방과후 무조건 시킬 것 같아요. 2개, 2개 정도. 2개 정도. 네, 2개 정도. 프로그램들이 네. 예전 저희 어릴 때처럼 막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30개, 40개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시켜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글을 아직 다 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글을 읽는 거는 어느 정도 띄엄띄엄 하는데 수능을 준비하면서 쓰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시험한 준비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글을 하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한글 유창하게 읽지 않아도 떠듬떠듬 천천히 읽을 정도면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국어 시수가 34시간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한글 해득이랑 문해력을 완전 집중 교육하겠다. 그게 좀 담겨 있어서 1학년 1학기? 그 국어는 거의 한글 해득 관련이에요. 바른 자세부터 모음, 자음, 글자, 짜임, 받침 있는 글자까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읽고 자기 이름만 쓸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떠신가요? 네. 요즘 또 한국어 문해력인데 네. 저학년 때부터 그런 거를 미리 시키는 게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문해력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문해력이 사실 이렇게 거창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님께서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맞아요. 이제 한글이랑 같이 이 소리랑 같이 연결 지어가면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간단한 질문 같은 거 해주시고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게만 해도 사실 문해력 1학년 수준의 문해력에선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낱말 같은 것도 같이 알아봐도 좋고요. 저는 그리고 책 읽는 거 말고도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1학년 교실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생활에 필요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학교와 관련된 용어들에 친숙해지는 게 이 아이의 적응력을 확 높이고 이 아이가 이제 좀 더 문해력이 높아지는 좀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생활하는 주변에 이러한 용어들을 잘 알아야 이 아이들이 뭐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어도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부터 너무 어렵고 이러면 아이가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아이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더 친숙하게 역할극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아이들이 친숙해지도록 해주면 딱히 막 문해력 학습지 풀지 않아도 네.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한글과 친해지기부터. 흥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글쓰기 여쭤보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글 써야 돼요? 근데 진짜 이름만 써도 돼요? 1학년 1학기에는 받아쓰기랑 네. 그 알림장 일기쓰기를 지양하잖아요. 네. 하지 그래서 않나요? 하지 네. 않고 그 왜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저는 선긋기 뭐 이런 맞아요. 바른 자세부터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네.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자보다 그림의 비중도 굉장히 네, 교과서가 맞아요. 늘어났고 네. 느려도 괜찮고 떠듬떠듬 읽어도 괜찮고 다만 한글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 같은 거 많이 접해주시면 학교에 와서 그 한글 진도 따라갈 수 있고 잠재의식 속에 한글 형태가 남아있잖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1학년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건 아닌데 물론 처음에 한글 모르고 들어와도 괜찮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온 이상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쓰거나 또는 읽거나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밟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 아이가 이걸 완벽하게 떼고 들어오는 건 저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부담은 확실히 덜 가지되 일단 학교에 들어온 이상 이 학습 과정을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해당 학년에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저는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부담과 고민과 그리고 좀 염려로 아이를 다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에서는 좀 놓으셔도 되고 일단 이제 달리기에서 땡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가 최대한 열심히 달려야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께서 이러한 과제가 있으면 이런 과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요구되는 사항 그 아이들에게 요청되는 것들은 다 하시는 게 아마도 아이들이 학교생활 적응력을 훨씬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활적인 면에서 유치원이나 기관은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데 학교에 가면 한 40분 정도를 1교시를 책상에 앉아있어야 하잖아요. 그 앉아있는 연습 같은 거를 미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어렵죠. 40분 앉아있기 6학년도 잘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조절 능력이 잘 되는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그 다음에 교우관계도 좋고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좀 한 발 앞서 나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 좋은 아이들을 또 옆에서 아이들이 보고 쟤는 40분 동안 잘 앉아있는 애고 얘는 조금 더 못 앉아있어서 막 돌아다니는 애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1학년쯤 되면. 그래서 물론 40분 동안 앉아있는 걸 완벽하게 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당연히 3월달에 40분 못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지금부터 학교 생활 시작 해가지고 역할극처럼 아이가 얼마나 앉아있는지, 책 보면서 얼마나 앉아있는지, 처음에는 뭐 보드게임 재밌는 걸로 시작하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보드게임이랑 책 읽는 거 섞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조금 학습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40분을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으라고 하면 어른도 힘들잖아요. 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분 한번 연습해보고 네. 그 다음에 20분 연습해보고 근데 꼭 그게 공부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이니까 뭐 앉아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만들어보는 활동 같은 거를 한 20분 정도 이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속을 해두는 이런 활동을 좀 해보면 40분짜리 집중하는 것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만들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진짜 거.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만들기 끝까지 잘 앉아서 완성하는 아이들 많아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계속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또 아이들이랑 만나면서도 느꼈던 점은 아이들은 굉장히 쉬운 거 이거 내가 너무 쉽게 하겠는데 하면 집중력이 금방 떨어지고 다소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집중을 할 수 있다. 뭔가 창조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모르게 막 15분씩 집중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이들은 좀 생소한 활동을 많이 노출시켜서 좀 아이가 그 과제를 끝내기까지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가 되셨나요? 네, 충분히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랑 네. 앞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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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